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니오 프로토콜 개발 튜토리얼 6회차 진행을 맡게 된 최세인입니다. 오늘 6회차에서는 전반적으로 체인 추상화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체인 추상화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 이후 체인 추상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체인 추상화의 주요 요소들과 마지막으로 니오 프로토콜에서 체인 추상화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인, 체인 주성화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에 비해서 먼저 블록체인의 시작점부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의 역사는 2009년 비트코인의 탄생으로 시작됩니다.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 개발한 최초의 암호화폐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로 중개자 없이 P2P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2015년에 이더리움이 등장하면서 블록체인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달리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코드로 작성되었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이더리움은 다양한 분산 애플리케이션, 즉 D앱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하지만 이더리움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확정성과 성능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어 프로토콜 혹은 폴리곤 등의 차세대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니어 프로토콜은 그 예시로 제가 지금 니어 프로토콜과 폴리곤을 가져왔는데, 니어 프로토콜은 높은 처리 속도와 낮은 거래 비용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5회차 동안 많이 들으셨다시피 샤딩 기술을 도입한다거나 해서 확장성을 늘리고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폴리곤도 블록체인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에서 시작된 블록체인은 이더리움, 니어, 폴리곤 등 여러 체인들과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 그 기능과 복잡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각 플랫폼은 고유의 기술과 특성을 바탕으로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블록체인이 발전하고 여러 개가 생길수록 그에 대한 복잡성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적 진입 장벽과 사용성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 기술을 접하는 개발자와 사용자들이 겪는 기술적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블록체인은 그 구조와 작동 방식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블록체인 개발자는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진입 장벽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 블록체인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웹3.js 라이브러리를 살펴봅시다. 웹3.js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호출하고 트랜잭션을 전송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깊은 이해도 필요하고 이후 이더리움의 작동 원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는 블록체인 개발에 입문하려는 사람에게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시로 가져온 솔리디티라는 언어도 있습니다. 솔리디티 언어는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하기 위해 개발된 언어인데요. 어, 솔리디티는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와는 약간은 다른 문법과 개념을 가지고 있어 이를 익히고 사용하는데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거기에 더해 스마트 컨트랙트의 보안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코드 작성 시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개발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 외에도 블록체인 개발을 위해 다양한 라이브러리와 도구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이따가 잠깐 살펴볼 것들이 있고, 그것들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높은 기술적 진입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호 운용성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첫 문제로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체인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들이 플랫폼들이 생겼는데 상호 운용성이라는
블록체인 플랫폼 간의 데이터와 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로서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각 블록체인 플랫폼이 서로 다른 프로토콜과 표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호 운용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각각 다른 합의 알고리즘과 데이터 구조를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 두 블록체인 간의 직접적인 데이터 교환이 어렵고, 이를 위해서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추가적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솔리디티 언어로 작성되지만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니어에서는 러스트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와 플랫폼의 차이는 상호 운용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확장성과 성능 문제가 있습니다. 확장성이란 다들 아시다시피 네트워크가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많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확장성 문제로 인해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혁신적이고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현재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블록체인 기술의 문제점 중 하나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용성 문제에 대해서 보면 일반 사용자를 위해서 접근성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인터페이스는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과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웹3 지갑을 생성한다든지 개인키를 관리한다든지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 등은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적 장벽 외에도 언어, 문화, 경제적 여건 등 다양한 요소들이 접근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체인 추성화란 무엇일까요? 체인 추성화란 무엇일까요? 체인 추성화는 블록체인 기술의 복잡성을 줄이고 개발자와 사용자가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개념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매우 복잡하고 기술적인 장벽이 높기 때문에 이를 단순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체인 추성화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점들에 의해 체인 추성화의 주요 목표는 먼저 기술적 세부 사항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숨기고 표준화된 인터페이스와 도구를 제공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들은 복잡한 블록체인 기술을 깊이 이해하지 않아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일반 사용자들도 블록체인 기술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체인 추상을 활용했을 때의 기대 효과로는 먼저 개발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간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여 데이터 교환과 통합을 용이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일반 사용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체인 추상화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 추상화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추상 레이어입니다. 여기서 개념이라고 하면 구성 요소라고 적어놨지만 일종의 체인 추상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상 레이어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감추고 이를 추상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의 복잡한 내부 구조와 작동 방식을 사용자가 직접 다루지 않아도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추상 레이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인 추상화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먼저, 복잡성을 감소시킵니다. 블록체인의 다양한 기능과 프로세스를 단순화하여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개발자와 사용자가 쉽게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개발자들이 특정 블록체인의 내부 구현을 알 필요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블록체인 플랫폼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개발자는 하나의 표준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통합할 수 있게 합니다.
추상 레이어는 개발 용이성을 증대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복잡한 블록체인 기술을 직접 다루지 않고도 개발자들은 추상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블록체인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API나 SDK는 추상 레이어의 일환으로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를 호출하거나 트랜잭션을 전송하는 등의 작업을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상 레이어는 사용자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블록체인의 복잡한 기술적 세부 사항을 숨기고 이를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기술적 배경이 없는 사용자들도 블록체인 기술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의 보급과 채택이 더욱 촉진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추상 레이어는 체인 추상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자 체인 추상화의 일종의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복잡성을 줄이고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개발 용이성과 사용자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추상 레이어의 주요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API와 SDK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추상 레이어에서도 개발 용이성 증대에서 설명드렸다시피 API와 SDK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 API와 SDK의 약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SDK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의 약자로 특정 플랫폼이나 서비스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라이브러리의 모음입니다. 이 두 개는 블록체인 기술을 더 쉽게 사용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들은 복잡한 블록체인 기술을 직접 코딩하지 않고도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예로 웹3 세 개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웹3.js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웹3.js는 이더리움 블록체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호출하고 트랜잭션을 전송하며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웹3.js는 이더리움의 복잡한 프로토콜을 추상화하여 개발자들이 간편하게 이더리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JS를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JS는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라이브러리도 앞서 말씀드린 웹3.js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생성하고 전송하며 주소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퍼레저 패브릭의 SDK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SDK인데요. 먼저 하이퍼레저 패브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기업은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SDK는 하이퍼레저 패브릭이라는 플랫폼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하여 스마트 컨트랙트를 호출을 하고 트랜잭션을 전송하며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API와 SDK는 블록체인 기술의 복잡성을 줄이고 개발자들이 더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들입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추상화인데요. 조금 편의상 스마트 계약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스마트 계약 추상화는 앞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컨트랙트, 즉 블록체인상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으로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추상화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추상화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개발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복잡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자들이 깊이 이해하지 않고도 쉽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로는 재사용 가능성입니다. 표준화된 스마트 컨트랙트 템플릿을 제공하여 반복적인 작업을 줄이고 컨트랙트의 재사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개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코드의 품질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안정성과 보안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추상화를 통해 검증된 스마트 컨트랙트 템플릿을 사용하면 코드의 오류와 보안 취약점을 다양한 사람들이 이미 실패를 겪었던 것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코드 취약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무엇보다 한번 배포되면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코드 검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검증된 템플릿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자들은 안정되고 안정적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효율성 증대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개발과 배포 과정이 어느 정도 복잡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단순화하고 자동화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합니다. 이에 대한 실제 사례들로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오픈제플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픈제플린은 스마트 컨트랙트 라이브러리로 표준화된 스마트 컨트랙트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이 템플릿들은 이미 검증된 코드로 작성돼 있어 개발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쉽게 작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다양한 용도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공하여 개발자들이 반복적인 작업을 줄이고 더 빠르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로 트러플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테스트 배포를 위한 종합적인 개발 프레임워크입니다. 트러플은 개발자가 쉽게 복잡한 설정 없이 간단하게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하고 컴파일과 배포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여기에는 여기 보이시는 가나시에라는 로컬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포함되어 있어 개발자들이 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제공합니다. 이렇게 개발자들은 실제 블록체인 메인넷에 배포하기 전에 테스트하고 디버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믹스 IDE인데요. 리믹스 IDE는 웹 기반의 통합 개발 환경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을 위한 다양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도 코드 편집기, 컴파일러, 디버거, 그리고 배포 도구 모두가 통합되어 있어서 개발자들이 한 곳에서 모든 개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인데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앞서 5회차 동안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 업계에서 뭔가 앱을 개발할 때 항상 중요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본질적으로 복잡하고 기술적 장벽이 높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이를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사용자 접근성 향상과 복잡성 감소,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대중들에게 채택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최신 추상화의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성 요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대시보드, 지갑 인터페이스, 트랜잭션 인터페이스, 스마트 컨트랙트 인터페이스, 개발자 도구 이 정도가 있는데요. 대시보드는 네트워크 상태와 주요 지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지갑 인터페이스는 자산 관리와 트랜잭션 전송을 용이하게 합니다.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트랜잭션을 쉽게 생성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인터페이스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의 작성, 배포, 실행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자 도구는 앞서 설명드렸던 SDK와 API처럼 블록체인 D앱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에 대한 실제 사례, 이게 활용된 실제 사례 중 하나로 세 가지를 또 가져왔는데 먼저 메타마스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메타마스크는 지갑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사용자가 브라우저 확장 형태로 제공되어 있어 사용자가 웹 애플리케이션과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용자들이 이더리움 자산을 관리하고 트랜잭션 전송,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가 복잡한 개인키 관리와 서명 과정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코인베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쉽게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다양한 언어와 결제 방법을 지원하여 전 세계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 또한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암호화폐 거래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니어 월렛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이니어 월렛은 예전에 2회차와 3회차에 이제 개발 세션을 하면서 한 번씩 보셨을 텐데요. 마이니어 월렛은 니어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지갑 앱입니다.
이 지갑은 니어 토큰과 기타 자산을 쉽게 관리하고 다양한 디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모델 추상화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데이터 모델 추상화란 블록체인 기술의 복잡한 데이터 구조와 정보를 단순화하여 사용자와 개발자가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개념입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 추상화는 이러한 복잡성을 줄이고 데이터를 보다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각각의 블록체인 플랫폼마다 다른 구조와 형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직접 다루는 것은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모델 추상화를 통해 이러한 데이터를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모델 추상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모델 추상화는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감추고 이를 보다 단순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추상화 계층을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트랜잭션 데이터를 단순화하여 주요 정보만을 제공하거나 계정 상태를 요약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복잡한 기술적 세부사항을 알 필요 없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시각화와 요약,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는 그래프와 차트를 통해 네트워크 상태와 트랜잭션 내역을 시각적으로 제공하여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블록 탐색기를 통해 블록체인의 트랜잭션과 계정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요약은 트랜잭션 요약, 계정 상태 요약 등 주요 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은 네트워크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네트워크의 건강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니어 익스플로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어 익스플로러는 니어 프로토콜의 블록, 트랜잭션, 노드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대시보드를 제공하는데요. 이를 통해 사용자는 니어 프로토콜의 네트워크의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 추상화를 통해 복잡한 블록체인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리 속도, 생성 시간, 블록 생성 시간, 그리고 노드 상태 등을 그래프와 차트로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이더스캔입니다. 이더스캔도 마찬가지로 어, 그런 정보들을 시각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더스캔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블록 트랜잭션 계정 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비주얼스입니다. 비트코인 비주얼스는 또 앞서 두 개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데이터를 시각화합니다. 비트코인의 트랜잭션 수, 수수료, 블록 크기 등의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추상화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체인 추상화의 주요 요소 중 하나로 구성 요소, 사용자와 개발자가 더 쉽게 네트워크를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다양한 노드, 피어, 채굴자 혹은 검증자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상호작용과 설정은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네트워크 상에서의 구성 요소들을 추상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먼저 그 구성 요소 중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면 그중 먼저 노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드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트랜잭션을 검증하며 블록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풀노드, 라이트 노드, 검증 노드, 채굴 노드 등등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추상화는 이러한 노드의 복잡한 설정과 관리를 단순화하여 사용자가 쉽게 노드를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피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피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다른 노드와 연결되어 직접 데이터를 교환합니다. 네트워크 추상화는 피어의 연결 설정과 관리도 단순화하여 네트워크의 상호 연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으로 피어 연결을 설정하고 피어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통해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향상시킵니다. 다음으로 채굴자와 검증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굴자는 블록을 생성하고 검증자는 블록을 검증합니다.
네트워크 추상화는 채굴자와 검증자의 설정과 운영을 단순하여 효율적인 블록 생성과 검증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니어 프로토콜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체인 추상화를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의 체인 추상화는 블록체인 기술의 복잡함을 사용자로부터 숨기고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적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앞서 설명드렸던 체인 추상화에서 좀 더 확장하고 보다 세부적인 기능과 사용자 친화적인 접근 방식을 추가해요.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그리고 개발자들에게도 더 많은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에 대한 구성 요소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이전에 회차들에서도 많이 살펴봤었던 베스트워스가 그중 하나인데요. 베스트워스는 니어 프로토콜의 사용자 친화적인 계정 생성 및 관리 시스템입니다.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메일 주소만으로도 니어 계정을 생성할 수 있고 뭐, 멀티패티 계산 기반 보안을 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인키가 단일 위치에 저장되어 있지 않고 여러 당사자 간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보안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다중 장치 및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다양한 장치나 혹은 앱에서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성 요소 하나로 릴레이어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가스 요금을 직접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으로 저번 시간에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사용자에게 아무런 요금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그 가스 요금조차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니오 프로토콜은 개발자가 사용자 대신 가스 요금을 보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메타 트랜잭션을 통해 이 트랜잭션을 랩핑할 수 있으며 다른 계정이 이를 네트워크에 중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가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트랜잭션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멀티체인 설명인데요. 이거는 저번에 설명드렸던 멀티시그인데 사용자는 니어 계정을 사용하여 이더리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그리고 아발란체 등의 여러 체인에서 트랜잭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계약과 인덱서의 결합을 통해서 멀티체인 서명은 서명을 생성하는 스마트 계약과 이러한 서명을 감지하는 인덱서, 그리고 트랜잭션을 다른 네트워크에 제출하는 중개자를 결합하여 작동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단일 니어 계정만으로 다양한 체인에서 자산을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멀티체인 릴레이어 서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멀티체인 릴레이어 서버는 체인 간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사용자가 다른 체인에서 자산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크로스체인 트랜잭션은 사용자가 한 블록체인에서 다른 블록체인으로 트랜잭션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러 블록체인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스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사용자는 가스 비용 걱정 없이 트랜잭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스 스테이션 계약이 있습니다. 가스 스테이션 계약은 니어 토큰을 사용해서 외부 체인의 가스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EVM 계열의 트랜잭션 요청을 받아 서명하고 이때 가스를 니어로 충당하며 서명된 트랜잭션을 대상 체인으로 릴레이합니다. 그리고 가스 스테이션 계약은 외부 체인의 가스 비용 변동을 고려해 가스 요금을 청구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정확한 가스 비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스 스테이션 계약을 통해 할 때 외부 체인에서의 가스 비용의 변동이 고려하지 않고 한다면은 지금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블록체인 사용의 편리함을 크게 높여줍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니어의 체인 추상화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가 끝이고 체인 추상화를 통해서 블록체인의 복잡성을 일반 사용자들이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